한국, 제가 꿈에서라도 다시 오고 싶은 나라입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활동하는 29세 사진작가 리잉.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여행 블로거인 그녀는 동아시아 일상 문화 비교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 친구들은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차갑다고. 하지만 리잉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24년 10월, 그녀는 큰 기대 없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잉입니다. 한국 첫날, 명동역에서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중화장실이 대부분 유료거든요. 2위안에서 5위안까지 내야 하죠. 저는 본능적으로 동전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요금을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간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중국의 유료 화장실보다 훨씬 더요. 바닥은 반짝였고 냄새가 없었어요. 은은한 방향제 향기와 클래식 음악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휴지가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고 변기 시트는 따뜻했어요. 비데, 자동 수도꼭지, 손 소독제까지. 심지어 아기 기저귀 교환대와 장애인 편의시설도 완벽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라니요? 중국의 유료 화장실은 돈을 내야 하는데도 더럽고 냄새가 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료인데 최고급 시설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청소 체크리스트를 보니 30분마다 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존엄을 지켜주는 이런 시설들이 선진국을 만드는 거라고요. 화장실 하나가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둘째 날,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차갑다고. 외국인한테 말 걸지 말라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카메라로 김밥 가게를 찍고 있는데 50대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막 만든 김밥을 제게 내미시며 먹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지갑을 꺼냈지만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괜찮다고, 그냥 먹어보라고. 한국 첫날이면 배고플 거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을 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음식을 나눠주는 이 따뜻함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저씨는 제가 매운 걸 못 먹을까봐 덜 매운 것으로 만들어주셨고, 튀김 가게 할머니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과일 가게 주인은 제가 사진 찍은 걸 오히려 고마워하시며 사과 한 봉지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말했던 차가운 한국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따뜻했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한국인들의 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이에게도 마음을 여는 따뜻한 나라라고요. 나를 기다려줬다고요? 나흘째 되는 날 부산으로 갔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발끈이 풀렸어요. 황급히 묶고 있는 사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아, 놓쳤구나. 저는 체념했죠. 중국에서 버스를 놓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버스는 달려오는 사람을 봐도 그냥 떠나버립니다. 신발끈을 다 묶고 고개를 들었는데 버스가 아직 서 있었어요. 문도 열린 채로요. 기사님이 제 쪽을 보시며 손짓하셨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괜찮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저를 기다려준다고요? 버스에 타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가 타시면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출발하지 않으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고요.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하차할 때 제가 정류장을 못 찾자 기사님은 천천히 운전하시며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까지 건네주셨죠. 한국의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배려와 존중, 따뜻한 인간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일주일째 명동의 의류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피팅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옷을 입어보지도 못한다고요? 중국에서는 당연히 입어보고 사는데. 직원은 위생상의 이유로 피팅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사이즈 교환은 언제든 무료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를 위한 배려구나.
나 하나 편하자고 다음 손님에게 더러운 옷을 팔 수는 없다는 거죠. 한국의 청결 문화는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음식점 테이블은 반짝였고 수저는 개별 포장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역은 매일 청소했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까지 소독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침할 때 팔꿈치로 가렸고 감기 걸리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문화가 된 거죠. 이건 단순히 깨끗한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정신이었어요. 개인의 작은 불편함이 공동체 전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걸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지만 따뜻한 규칙,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열흘째 저녁 홍대 근처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저는 불안해졌어요.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젊은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숙소 어디 있어요? 그는 제 휴대폰을 보더니 자기 휴대폰으로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기서 좀 복잡해요. 제가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위해 같이 가준다고요? 걸어가면서 그는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여행은 재밌으세요? 한국 음식은 괜찮으세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걸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그가 처음에 제가 가는 길이라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찾기 힘들어 보여서요. 괜찮아요. 저 시간 많아요.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를 위해 10분 넘게 돌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준 거예요. 아무 대가도 없이 그저 도와주고 싶어서. 한국은 낯선 이에게도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불쾌한 시선도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2주째 밤 강남 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편의점으로 들어가 도움을 청했고 한 여성 손님이 저를 도와줬어요.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을 겪으셔서.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받아서였어요. 중국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했을 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제로 조치를 취했어요. 주변을 수색하고 CCTV를 확인하고 제가 안전하게 숙소까지 갈 수 있도록 순찰차로 바래다줬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성을 찾았고 경고 조치를 했다고요.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였죠. 한국은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3주째 명동의 한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늘빵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중국의 마늘빵은 짭짤하고 고소한 맛입니다. 저는 호기심에 하나 사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이게 뭐지? 입안에 퍼지는 건 달콤한 크림이었습니다. 마늘 향도 나지만 동시에 달콤한 크림도 느껴졌어요. 마늘빵이 달다고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맛있었습니다. 단짠단짠 한국 음식의 특징이었죠. 피자빵은 토핑은 피자인데 빵은 달콤했고 옥수수빵은 달콤한 빵 안에 짭짤한 옥수수 마요네즈가 들어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한 맛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맛을 즐기는 거죠. 김치도 그렇습니다. 매우면서도 시큼하고 시큼하면서도 달아요. 한국 음식은 늘 예상을 벗어났고 그게 매력이었습니다. 이건 한국 문화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K-팝, 드라마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지만 결국 매력적이었습니다. 음식도 사람처럼 따뜻하고 창의적이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다르다는 걸요. 물리적으로 깨끗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질서정연하게 걷는 사람들, 신호를 지키는 모습,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습관.
그게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분위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만들어내는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지난 한 달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시장 아주머니의 미소, 버스 기사님의 배려, 청년의 친절, 경찰관의 사과, 마늘빵의 맛. 제가 사랑하게 된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 배려, 친절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꼭 다시 올게요. 비행기 안에서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한국은 제게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화장실에서 배려를, 버스에서 책임감을, 시장에서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차갑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제가 꿈에서라도 다시 오고 싶은 나라입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돌아갈게요. 이번엔 여행자가 아니라 이웃으로서. 에필로그. 리잉의 이야기는 편견이 경험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차가울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따뜻함을 발견했고, 평범할 거라 생각했던 나라에서 특별함을 경험했죠.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문제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화장실 하나, 버스 승객 1명, 낯선 외국인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리잉의 눈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